아버지가 저는 진심이 아닌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용서받으려고 죄송하다고 아버지가 진짜라고 긴장감하고 그 아까운 걸 왜 버리셨어요? 그럼 그런 게 나중에 돈이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런 거 돈 안 돼요. 작가님이 사실 뭐 대학 전공부터 시작하면 거의 한 25년 넘게 만화 작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원고를 했었으니까 오래됐죠. 그럼 30년도 넘었네요. 네, 그렇죠. 네. 지금은 K 웹툰의 시대잖아요. K 웹툰. 아니 요새 진짜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좀 정정을 해야 되는데. 네, 아니에요? 아니 앞에 이제 K가 K자, 많이 붙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김치에 K자를 붙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김치는 한국 고유의 것이니까. 근데 웹툰이란 말 자체가 한국에서 나온 거고, 사실 강풀 작가님이 그냥 자신을 이끌을 때 자기를 이제 새로운 형태의 만화가니까 자기를 이제 웹툰 작가라고 하고 자기 만화를 웹툰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던 것이 점점 확장되면서 이제 한국 웹 코믹스 전체를 이제 웹툰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K자를 굳이 K자를 붙이면은 안 돼요. 이거는 J 망가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네. 아니 정말 그걸 여쭤보려서 일본에서도 네. 우리 웹툰이 정말 뭐 뷰수, 조회수 1, 2위를 다투고 미국, 유럽에서도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킨다고. 네, 그러니까 그쪽은 이제 웹코믹 시장이 이제 한국보다 좀 늦게 생성이 됐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쪽에서도 자기는 출판 시장에서 한국 만화가 막 잘 나간다 이건 아니고요. 이제 막 생성되고 있는 이제 웹코믹스 시장에서 이제 웹툰이 한국 만화가 이제 상당히 이제 선전하고 있다. 그런 거죠. 이유는 뭐죠? 선두주자였기 때문에 아니면? 선두주자였던 게 크겠죠. 이 형식 자체를 우리는 벌써 거의 지금 한 20년 정도를 계속 실험을 해왔고요. 예, 그리고 시장이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아주 많이 이제 유입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내밀 카드가 훨씬 많죠. 예. 중학교 때부터 그냥 이게 좋았던 거예요? 그렇다고 주변에 누가 그림을 그리거나 만화를 하시는 분도 없었잖아요. 네, 중학교 때는 그렇죠. 가르쳐 줄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하나하나 다 그냥 시행착오 겪어가면서 친구들끼리 막 이렇게 연구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 하면서 해보고 뭐 그랬었죠. 그리고 화실을 다니셨을 것 같고 입시를 위해서? 네, 화실 한 10개월 정도 고3 때 다녔고요. 그때만 해도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가 있고 거기를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렇게까지 일반적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미술학원을 다닐 때에는 공주 전문대, 지금은 이제 공주 대학교로 바뀌었죠. 거기에 하나가 있었고요. 만화과는 그 외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만화과를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미대 입시 준비를 한 건 아니었고요. 여름 방학 때쯤 되니까 상명대랑 세종대 두 군데가 이제 4년제 대학에 만화과가 생겼죠. 그래서 그때쯤에 이제 만화과로 가볼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도 부모님께서는 네, 만화도 못 보게 하던 시절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시험을 치기는 쳤어요. 치긴 쳤는데 제가 그때 시험을 아마 학교를 3군데를 쳤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가군에는 보통 이제 연습 삼아 한번 쳐보잖아요. 연습 삼아 친 데가 하필이면 이제 한국교원대학교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형료가 제일 쌌기 때문에 국립대고 그래서 전형료가 되게 싸고 마침 거기 시험 치러 가는 친구도 있길래 그 친구 아빠가 데려다 준다 그래가지고 나도 거기 가야지 하고 갔는데 붙은 거예요. 어휴. 근데 저는 그 한국교원대학교라는 학교를 거의 모르고 있었고 부모님들 사이에서 그 정도 위상이 있는지 몰랐죠. 근데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최고죠. 엄청나게 좋은 대학이더라고요. 그럼요. 공짜야. 모든 게 공짜야. 기숙사도 공짜고 거의. 그리고 직업이 안정된 직업이 보장되고. 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교원대가 아마 가산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졸업하면 거의 다 이제 교사가 되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막
동네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와 효자라고 막 너네 부모님 고생 끝났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하면서 어떡하지? 아 큰일 났네. 막 엄청 고민을 했죠. 나는 상명대 가야 되는데 부모님한테 말도 못 하고 부모님도 교원대 가겠거니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근데 제가 계속 이제 말이 없으니까 부모님도 이제 어느 정도 눈치를 채신 거죠. 그래도 이제 교원대를 가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포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상명대 이제 합격증을 받으러 가는 그 시기에 그날에 그냥 안 가고 있었죠. 아버지가 그때 이제 아파트 경비 일을 하셨었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관리하는 그 동에 이제 창원대학교 미대 교수님이 계셨었어요. 친하게 지내셨던 거죠. 교수님이 이제 출퇴근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불러가지고 아들이 지금 교원대랑 상명대 만학과에 붙어놓고 이게 만학과를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교수님이 상명대 보내시라고. 예, 처음 생겼기 때문에 교수 되기 굉장히 쉽다. 부모님에게 딱 맞는. 그러니까 아버지는 교수? 우리 집안에 교수가 생긴단 말인가? 저 집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아침에 퇴근을 해서 오신 거죠. 그 합격증 받으러 가야 되는 날인데 누워 있으니까 이제 막 화를 내시면서 뭐하냐고 빨리 가서 이제 받아오라고. 어차피 지원 가봐야 늦는다고, 안 간다고, 교원대 간다고 내가 막 아버지한테 뭐 죄송하다고, 내 생각만 했다고 하면서 막 울면서 이제 막 사과를 드렸죠. 아버지가 저는 진심이 아닌 줄 알았거든요. 그게 상민대 가라는 게. 그래서 용서받으려고 죄송하다고, 제가 나쁜 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가 진짜라고 당장 가라고 대학교에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지금 올라갈 거니까 퇴근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래서 왜 이러시지? 그래서 뭐 버스 타고 갔죠. 네. 버스 타고 가면서도 그냥 뭐 합격증 받기만 하고 난 안 갈 거라고 이렇게 결심하고 갔었어요. 아버지가 가라고 하니까 간 거지. 그리고 갔는데 이제는 그 장학금 증서를 같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액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했더니 되게 좋아하시고, 그래서 반액 정도면은 크게 부담이 안 되니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갔죠. 그 워낙 되게 기네요. 아니 너무 재밌어요. 그 워낙 대학 내내 뛰어난 학생이었죠. 좀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네, 뭐 장학금을 네. 많이 받았어요. 네. 그 등록금을 별로 안 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뛰어났을까요? 다른 친구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냥 뭐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고, 원래 좀 모범생 타입이기도 하고요. 네. 다 어쨌든 제가 잘할 수 있는 과목들이잖아요. 뭐 수학 없고 일단 수학, 과학 없고, 뭐 수학, 과학 빼면은 다 잘했기 때문에 원래. 그래서 이제 데뷔도 좀 빨리 하신 편이죠. 어느 시점을 데뷔라고 불러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상을 처음, 공모전에서 처음 상을 받은 거는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제출했던 게 상을 받았었고요. 네. 그리고 제대하고 3학년 때 또 제출해서 또 상을 하나 받았었고, 그리고 뭐 졸업하고 한 1년 있다가 첫 단행본을 냈었고. 그러니까 빠른 거죠. 엄청 빠른 거죠. 그 당시로서는 빠른 편이었나? 네.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아마 빠른 편일 거예요. 요즘 작가들은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데뷔하는 친구들도 네. 종종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이두호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네. 활동하실 때는 사실 중학교 때 데뷔하신 분들도 있고, 뭐 만화라고 하는 분야가 좀 데뷔가 빠른 편입니다. 다른 장르에 비해서. 아이, 말씀이 그렇지. 근데 사실은 아까 뭐 인기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다른 장르를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정말 이렇게 대중이 좋아하는. 근데 작가님은 처음부터 남들이 안 하던 장르를 하셨거든요. 그게 그 어떤 의도가 있었으라기보다는 제가 데뷔하던 당시로서는 그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인 부분이 컸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대학교 다니던 무렵부터 해가지고 한국 만화 시장이 완전히 다 망했거든요.
정말 멸망을 했습니다. 제 친구 같은 경우는 데뷔만 7번 정도를 했어요. 데뷔를 하면은 잡지가 망하고 데뷔를 하면 잡지가 망하고 하면서 한 7번 정도를 계속 데뷔를 했어요. 그러던 시절이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방식의 만화를 그리면은 낼 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화 독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존재하지만은 이 독자들을 모아줄 만한 플랫폼이 없는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대부분 그때는 만화에 그 꿈이 있던 친구들이 다 게임 회사로 가거나 아니면은 이미 데뷔를 해서 상당히 수준이 있는 분들은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거나. 하긴 웹툰이 시작되기 전이니까요. 네,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는 그 만화를 하고 싶어하는 작가들은 그동안 만화를 안 보던 사람, 하지만 서점에서 책을 사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는 만화적 코드를 최대한 배제하고, 그리고 뭐 그냥 인문학 서적이나 아니면 소설을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이렇게 보면은 재밌게 볼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형태, 이런 것들을 연구를 많이 했죠. 그래서 그때는 그게 이제는 생존 법칙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장이 워낙 커졌고 이제 장르물들이 다 탄탄하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 작가들이 꼭 그럴 필요는 없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작가님은 계속 힘든 길을 걸어오셨어요. 예를 들어서 송곳을 작품화할 때 한 5년 정도 현장 취재 다니신 걸 제가 알거든요. 네. 정말 그 노동 현장에 가서 다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 아마 취재 노트도 엄청날걸요? 네, 뭐 지금 다 버리긴 했지만은 그 아까운 걸 왜 버리셨어요? 이렇게 막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와, 이렇게 아까워라. 막 분산돼 있어가지고 정리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작가님 그런 게 나중에 돈이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런 거 돈 안 돼요. 아니에요. 대작가가 되시면 지금도 이미 엄청난 작가지만. 아닙니다. 그런 거 돈 안 돼요. 근데 누가 어느 작가가 작품 하나 한다고 5년을 그렇게 사전 취재를 하겠어요? 뭐 5년이라고 해도 맨날 그것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니고 다른 그래도. 일 하면서 이렇게 가끔 이제는 기회가 닿으면 이제 가서 인터뷰하고 취재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왜 그러셨어요? 이거 내가 해야겠다는 사명감 같은 게 있으셨어요? 송곳. 일단 내적인 이유는 이제 제가 이제 불만이 많던 젊은이였던 시절에 이제 기존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서 이제 막 이렇게 불평을 하잖아요. 맨날 저 뭐 재벌 3세 실장님 나와가지고 돈 펑펑 써가면서 이렇게 연애를 하나 그런 불만들을 얘기를 하죠. 네. 저기서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런 사람들 얘기는 왜 하나도 없나, 이런 불평 불만을 하는데 어느 순간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왜 그런 작품이 없냐? 내가 안 하니까 없지. 지도 안 하면서 이렇게 남들 보고 안 한다고 이렇게 욕하는 그런 인간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다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자본금이 워낙에 크잖아요. 그래서 소재에 있어서 그 굉장히 보수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런 분들은.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사람, 만화는 망해도 이제 혼자 망하는 장르고, 그러니까 좀 실험적인 아니면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이런 소재를 처음 해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직업에 속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끄러움 때문에 꼭 한 번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백도시 작업할 때도 이제 마지막에 이제는 그 6월 항쟁 이후에 7, 8, 9 노동자들 투쟁까지 이제 그리고 싶었는데 이 부분은 빠졌죠. 그때부터
아 여기 뒤에 7, 8, 9 여기에 더 재밌는 게 많아 보이는데 이거 언젠가는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나중에 이제 이룬 거죠. 네. 송곳이 작가님 작품 중에 처음으로 드라마화된 작품이었나요? 뭐 습지 생태 보고서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편짜리로 나온 적이 있었었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송곳이 드라마화 됐나? 그랬던 것 같아요. 어때요? 내가 그린 그림이 저렇게 사람이 되어 화면에 나오는 걸 보는 건? 좀 부럽죠. 일단 저 사람들은 그냥 찍으면 되는구나. 잘생기고 연기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저렇게 막 움직여주고 하는데 난 저거 다 그려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쓴 대사를 직접 이제 음성으로 읽으면은 굉장히 좀 쑥스럽죠. 그런 거는. 왜요? 음성 언어로 예상하고 이렇게 대사를 쓰지는 않으니까요. 만화 대사라고 하는 게 드라마 대사나 어쨌든 영상물 대사랑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문어에 좀 더 가까운데 그거를 이제 그대로 사람 입으로 말을 하면은 좀 어색해요. 막 쑥스럽고 막 이렇게 손발이 오그라들고 그런 느낌이 있죠.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어딘가에서는 튀어나온다. 누군가는 하나 뭐죠? 만화가들을 괴롭히는 가장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자기가 쓴 대사.